1995년 4월 폭탄을 가득 실은 트럭이 폭발하여 미국 연방정부 청사 건물의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그 자리에는 폭 9m, 깊이 2m의 구덩이가 파였고 폭파 지점 주변으로 324채의 건물이 파괴되거나 손상됩니다. 168명이 사망하고 680명이 부상을 입었죠. 사망자 중에는 19명의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당시 기준 미국 내에서 일어난 테러 중에 역대 최대 사망자를 기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왜 일어났으며 누가 벌인 일일까요? 사건 직후 FBI에서는 폭파범을 크게 셋 중 하나로 추정했습니다. 첫째, 알카에다와 같은 국제 테러 조직의 소행일 것이다. 둘째, 마약 조직이 정부 청사 건물 내에 있는 마약 수사국에 대해 복수하기 위해 벌인 범죄다. 셋째, 기독교 원리주의자가 음모론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용의자를 찾기 위한 핵심 단서는 파괴된 건물 잔해 속에서 불에 그을린 채 발견됩니다. 폭탄이 실려 있던 트럭의 부품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차량마다 고유한 차량 식별 번호가 각인되어 있는데 그 번호를 통해서 트럭의 소유주를 추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차량은 캔자스주에 있는 자동차 임대 업체의 소유로 나왔고 업체로부터 최근 차량을 빌려간 남자의 생김새를 알아내게 됩니다. 용의자의 몽타주를 가지고 수사하던 중 주변 모텔 주인으로부터 큰 트럭을 주차하고 숙박을 한 남자가 있었다는 제보를 얻습니다. 모텔 숙박부에 기록된 이름은 티머시 맥베이. 그의 이름을 전산에 조회해보니 현재 오클라호마 주에 있는 노블 카운티 교도소에 경범죄로 수감되어 있다고 나왔습니다. 폭탄 테러의 주요 용의자가 왜 경범죄로 수감이 되어 있었을까요? 폭발이 일어난 그날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찰리 행거는 검문을 위해 차를 세웁니다. 자동차 뒷범퍼에 번호판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무슨 일인가요? 뒷범퍼에 번호판이 없어서 세웠습니다. 아, 네. 차를 최근에 사서 시간이 없었네요. 어쩌면 교통위반 딱지를 끊어주고 보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재킷 속에 보이는 권총의 윤곽. 혹시 지금 무기를 갖고 있나요? 네, 권총을 한 정 갖고 있습니다. 그는 무기를 불법으로 소지한 명목으로 체포되어서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경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된 그가 폭탄 테러의 주요 용의자임을 알게 된 FBI는 당장 노블 카운티 교도소로 달려가 티모시 맥베이를 수사했고 그로부터 폭탄 테러의 주범임을 자백받습니다. 그는 미 육군의 자원 입대에서 복무했고 또 걸프전에 참전해서 훈장까지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테러리스트 하면 어두운 피부색을 가진 수염난 아랍계 사람을 떠올리기 마련이었는데 미국 땅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교육받고 미국 군대에 자원 입대해서 표창까지 받은 백인 남성이 왜 미국을 대상으로 폭탄 테러를 했을까요? 테러범 티모시 맥베이는 어릴 때부터 총기에 관심이 많았으며 그래서인지 일찍 육군에 입대했습니다. 입대 3년 만에 상사로 진급할 정도로 군에서 인정받았으며 술과 여자를 멀리하고 외출 외박도 하지 않고 군복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유일한 취미 생활은 총기 청소였는데요. 밖에서 사온 총기를 20정 넘게 막사에 감춰놓고 꼼꼼하게 청소하는 게 그가 여가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91년 걸프전 때 사막의 폭풍 작전에 참여해 부대 표창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고속도로 순찰대로부터 검문받을 때 순찰대원을 살해하거나 차로 치고 도주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는 막 폭탄 테러를 저질렀고 또 허리에 권총을 차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체포에 응했습니다. 그 이유는 연방정부는 악이지만 주정부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연방정부는 악이지만 주정부는 그렇지 않다? 그가 폭탄 테러를 감행한 이유를 설명하려면 2년 전 있었던 웨이코 참사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폭탄 테러로부터 정확히 2년 전, 텍사스 웨이코에 위치한 사이비 종교시설에 연방경찰이 과잉 진압하여 82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웨이코 포비전 또는 웨이코 참사라고 합니다. 반연방주의자인 티모시 맥베이는 웨이코 참사를 보며 연방경찰의 과잉 진압과 단속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웨이코 참사는 미국 헌법에 쓰여 있는 종교의 자유, 그리고 총기 소유의 자유를 연방기관이 침해한 것에 해당하고 그래서 연방정부를 운영, 통치하는 미 행정부는 반역죄를 저지른 국내의 적이라고 본 것입니다. 웨이코 참사 이후 5개월 동안 그는 미국 전역에서 열리는 80여 개의 총기 박람회를 방문하여 소설책 터너 다이어리의 사본을 판매했습니다. 터너 다이어리는 윌리엄 루터 피어스가 1978년에 쓴 소설로
주인공이 연방 정부를 전복하고 유색인종과 진보주의 정치인을 살해해서 백인이 앞서는 미국을 만드는 혁명을 일으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FBI에 의해 인종차별주의의 바이블로 규정할 만큼 중어범죄 및 테러에 영감을 준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책에서 트럭 폭탄을 사용하여 FBI 본부를 폭파함으로써 혁명을 일으킨다는 내용은 오클라호마 테러 사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티모시 맥베이는 웨이코 참사에 대해 연방정부의 손을 들어준 윌터 스미스 판사와 FBI 저격수 론 호리우치를 암살할 계획을 세웠으나 쉽지 않은 일이라고 판단하여 폭탄 테러 쪽으로 계획을 바꿨고, ATF나 DEA 같은 미 연방 소속 기관이 위치한 오클라호마 정부 청사를 테러의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웨이코 참사가 일어난 지 정확히 2년이 되는 4월 19일을 범행일로 정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폭탄 테러가 웨이코 참사를 일으킨 연방 정부에 대한 보복의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본인의 행위가 미국의 자유를 위한 것이었다고 스스로를 변호했습니다. 사건 초기에 FBI에서 폭파범이 어떤 사람일 거라고 추정했었죠? 알카에다와 같은 국제 테러 조직의 소행 아니었습니다. 마약 수사국에 복수하고자 하는 마약 카르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음모론에 빠진 기독교 원리주의자 역시 아니었습니다. 티모시 맥베이는 미국이 이전까지 만나보지 못한 유형의 테러리스트였던 것입니다. 그는 군복무 중에 만난 니콜스, 포티아와 함께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주범 티모시 맥베이는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2001년 6월 희생자들의 유족이 CCTV로 지켜보는 가운데 약물 주사 방식으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공범 니콜스는 168분의 종신형을 선고받아 ADX 프로렌스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또 다른 공범 포티어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수사에 협력한 점이 인정되어 7년 반 만에 출소했습니다. 맥베이의 사형 집행은 미국에서 38년 만에 처음 집행된 사형이었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 사형장 밖에서는 사형 집행을 찬성하는 집회와 반대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미국 극우주의자 및 반연방주의자의 세력이 위축되었고, 민병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2000년에 오클라호마 폭탄 테러 기념비가 세워져서 매년 폭발이 일어난 날 같은 시각에 추모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